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개신교인의 반대 응답 비율이 타 종교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약 5%가 고립되어 있는 실태를 집중 조명해왔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청년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며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설립 45주년을 맞는 백석총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떤 연합의 모습을 보여왔는지 취재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교계는 국회 상임위 통과 소식에 환영하면서도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개신교인의 반대 응답 비율이 타 종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27일 발표한 일반 국민의 성소수자 인식 일반 사회 통계에 따르면 동성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항목은 2021년 37%로 받아들여야 한다인 41%보다 4%포인트 낮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항목 간 응답 비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받아들여야 한다는 37%로 낮아지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39%로 증가했습니다. 이어 2023년에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가 43%, 받아들여야 한다가 32%로 추산돼 격차가 11%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해마다 사회의 동성애 수용 거부 의견이 동성애 수용 찬성 의견보다 우세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체 인구 고령화가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좀 고령화돼서 그래요.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이거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반동성애 활동가 주요셉 목사는 반동성애 사회운동과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 정보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즈를 비롯한 이런 감염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무차별적으로 성전환 수술하는 부분, 국민 상식에 벗어나서 어긋나는 것을 국민들이 점점 알게 되고 이런 가운데 동성애 수용에 대한 개신교의 반대 의견은 다른 종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의 동성애 반대율은 68%로 집계됐는데 가톨릭과 불교, 무종교를 포함해 유일하게 과반수를 넘는 비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 서울 퀴어 축제 측은 시의 서울광장 장소 사용 불허에도 개최 장소를 바꿔 강행한 바 있습니다. 내달 9일로 예정돼 있는 인천에서도 구청이 주최 측에 부평역 광장 장소 사용 불허를 통보했는데 퀴어 축제 측은 장소를 바꿔 당일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계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춰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퀴어 축제가 강행되면 성문화를 혼란시키는 가운데 바른 인식의 확산이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굿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등 강력범죄의 피의자로 은둔형 외톨이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굿TV는 고립 은둔 청년 추적 취재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은둔형 외톨이를 우범시하는 잘못된 편견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굿TV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고립 은둔 청년 특별 기획 보도를 시작합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밤낮을 구분할 수 없는 방, 책상 위엔 언제 먹은지 기억나지 않는 컵라면, 과자, 음료병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않고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는 고립 은둔형 외톨이. 한때 외톨이 생활을 했던 청년의 회상입니다. 20대 초반 때는 진짜 밤낮이 바뀌어가지고요. 방에 가족 못 들어오게 하고 아침, 점심 다 자고 야간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고 조용할 때 혼자서 막 편의점에서 새벽에 가가지고 군것질거리 사서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좀 힘들면 누워있다가 다시 또 유튜브 이런 거 보고 게임하고. 서울 청년 100명 중 4-5명이 고립 은둔형 외톨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에만 최대 12만 9천여 명,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무려 61만 명에 달한다는 서울시 보고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들의 사연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은 취업의 어려움,
심리 정신적 고통,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6개월 이상의 고립을 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밤낮이 바뀌니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무너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음식에 의존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때문에 외톨이들의 건강 상태는 심각합니다. 누워있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식생활도 불규칙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딱 챙겨 먹는 게 아니고 먹고 싶을 때 막 폭식하고 아니면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되게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요. 집이 엄청 더러웠어요. TV에 나오는 쓰레기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가끔. 그런 수준이어서. 이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43.2%가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일반 청년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정신건강 관련 약을 먹고 있는 청년도 일반의 2배가 넘는 18.5%에 달했습니다. 이런 무기력증 때문에 몸을 잘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밤낮이 바뀌게 되고 더 이렇게 이제 사회에서는 위축이 되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만 음식을 배달을 해서 섭취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음식일 수가 없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지는 최악의 상황에 있음에도 청년들이 은둔 생활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보도에서는 청년들이 왜 세상과 담을 쌓았는지 이유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초교파 청년들의 부흥 집회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열렸습니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대회에서는 절망과 어려움 속 청년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참석자들은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들이 장충체육관 앞에서 입장을 기다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기다린 청년들이 하나둘 대회장으로 입장하고 축제가 시작됩니다. 초교파 기독 청년들이 모인 이곳은 다음 세대의 회복과 연합을 위한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올해 주제는 빛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포스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청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우울과 불안에 휩싸인 어두운 현실을 이겨내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최 측은 대회를 임재와 선교 등 4가지 테마로 구성해 각각 주제에 맞는 찬양과 말씀, 간증을 진행했습니다. 대회 준비위원장 박동찬 목사는 청년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스펙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2013년부터 시작한 초교파 집회로 올해는 120년 전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을 기념해 진행됐습니다. 원산에서 시작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운동은 영적 회복 운동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은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당시 부흥이 시작된 것처럼 영적 회복을 일으킬 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여러분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4,500명의 청년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혼란한 이 시대 속 기독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말씀 같은 것들이 요즘 이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서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감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앞으로 타는 살아감에 있어서 힘을 받고 변화되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 이어 청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년들의 부흥과 성장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어느 단체나 기업에 있어서 양적 규모는 성장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느냐를 말할 때도 규모가 어떻게 커졌는지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올해 설립 45주년을 맞기까지 교단 통합을 이끌어내며 전국 1만 교회를 목전에 둔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3대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형 교단보단 군소교단과의 통합에 주력하며 더 어려운 연합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백석총회의 성장 과정을 정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수년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된 내려놓음이란 단어는 인간적인 욕심과 소유욕들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교회가 지난 시간 얼마나 내려놓음을 실천해왔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8년 한국 종교 현황에 따르면 국내 개신교 교단만 374개, 그 사이 한국교회를 연합하겠다는 연합기관은 3곳으로 갈라졌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눈에 띈 성장을 해왔지만 신학적 차이를 앞세운 교단 분열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총회 설립 45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자신들의 이권을 내려놓고 말뿐이 아닌 실천적 연합을 꿈꾸며 크고 작은 연합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교단들을 좀 통합하자. 예수 아래 십자가 그늘로 다 함께 모이자. 또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많이 이렇게 포용하시고 관용으로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간 거죠. 총회는 지난해에 6개 교단 1160개 교회, 올해는 10개 교단 2215개 교회와 교단 통합을 이루며 현재는 9,700여 교회로 한국교회 3대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연합 과정 속에서도 뼈아픈 이별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이때까지 써온 총회 이름을 포기하고 상대가 쓰던 총회명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총회명으로 한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때라도 그것이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라면 연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자세를. 이외에도 총회가 군소교단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신학을 하나로 모으는 일, 연합 이후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했던 일 등 대형 교단 하나와 통합하는 일보다 작은 교단 여럿과 통합하는 일은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백석총회가 연합의 끈을 포기하지 않고 통합하는 과정까지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총회 정신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연합만 있었고 조금의 어떤 그 이탈도 없었다. 이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우리 백석총회가 그나마 다른 총회에 비해서 안 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덜한 것이 있다면은 비난이었습니다. 비난. 그 비난을 가능하면 자제를 한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며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던 백석총회. 총회는 규모를 키우기 위한 대형 교단 간의 통합이 아닌 전국 곳곳에 흩어진 작은 교회들과 함께 하나 된 한국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나무 붙들고 막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머리들만 막 뜨거워져 가지고 가슴은 냉랭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성, 성령의 운동을 막 강하게 하는 사도행전의 29장, 30장 막 써내려가는. 총회는 내달 9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기념 대회에 맞춰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한국교회 사편찬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보호출산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처한 영아 보호를 위해 출산통보제뿐 아니라 보호출산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교계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며 위기임신 여성과 영아 보호 활동을 펼치는 이종락 목사는 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강간, 근친상간 임신 등에 대해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허용한 모자보건법 14조가 보호출산제에 삽입됐다며 위기임신 여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낙태를 일반적으로 권유하게 될까 염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의 학교 앞 설립 반대 투쟁을 3년째 벌여온 경기 하남시 가밀지구 주민 1,500여 명이 지난 26일 7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가밀지구 지역 주민, 학부모연합, 기독교연합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설 부지에 불법 전매 의혹을 제기하며 2020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이날 7차 집회를 열고 집회 후 공동결의문을 작성해 검찰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불법 전매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영적 회복을 위한 초교파 연합 다니엘 기도회가 전북에서 협력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주 세안교회에서 열린 이번 모임에는 전북 지역 다니엘 기도회 협력 목회자 20여 명이 함께 모여 9월에 있을 기도회와 전북 미자립교회 지원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지금 전라북도가 참여하는 교회가 한 1,200교회인데 90% 정도가 다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 지역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 수익이 되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협력하는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진행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이어 전북 지역의 기독교 부흥을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모임이 나아갈 방향이라며 다니엘의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한국 기독교를 위한 부흥의 손길에 우리 구티비도 함께 돕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는 9월 14일 전북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부터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체류하거나 관광하러 온 일본인들은 조심스럽다는 기색이 역력한 모습입니다. 일본인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잘 모르겠다며 대부분 말을 아꼈습니다. 일본 오사카시 공무원 A씨는 후쿠시마산 생선이나 음식을 사는 건 늘 주저하게 된다며 한국인이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방류 문제는 한국 정부가 잘 소통하지 않은 점에 대한 불만도 작용하기 때문에 곧바로 반일 감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관측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 국경이 개방된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중 탈북민 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병산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국경 개방이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과 참혹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구 대변인은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경 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강제 북송을 막는 현실적인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식료품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이상기후 등으로 국제 식량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에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증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28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실린 국내외 식료품 물가 흐름 평가 및 리스크 요인을 통해 최근 국내에서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 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다 일부 국가의 식량 수출 제한 등이 겹치면서 식료품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계 지출 중 식료품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부담이 증대하고 실질 구매력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육사 교내 흉상과 국방부 청사 앞 홍 장군 흉상 이전을 다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을 잡았던 전력을 고려할 때 그 흉상을 국방부 등에 설치해온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육사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을 내고 티베리의 비행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 10구의 신원이 유전자 검사 결과 모두 확인됐다며 비행기 탑승자 명단과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프리고진의 사망을 의심하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유전자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나흘 만에 프리고진의 사망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중국에서 자국산 수산물 판매가 급증했다고 중신경이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중국산 바다 생선과 해삼, 민물고기 등 수산물 판매가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조기 등 바다 생선 판매는 148% 증가했고 새우류와 해삼 제품 판매는 각각 130%, 118% 늘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방류가 시작된 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 역사에 이정표를 세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연설 60주년을 맞이한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킹 목사가 주도한 워싱턴 대행진 60주년 기념일인 전날 플로리다 잭슨빌의 한 할인 매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흑인 3명이 목숨을 잃고 백인 남성 용의자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기 난사를 인종 혐오에 따른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20대인 용의자가 사용한 총기에는 나치 문양 스와스티카로 추정되는 그림이 새겨진 소총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흑인에 대한 증오심을 상세히 써내려간 성명서를 여러 장 작성해둔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학교에서 이슬람 전통 의상인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다음 달 4일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장들에게 교내 아바야 착용 제한에 관한 국가 차원의 명백한 규칙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에 따라 무슬림 여성들의 머리 수건인 히잡 착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아탈 장관은 교실에서는 학생을 보고 그 종교를 식별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더위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8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부산 모두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친환경을 앞세운 전기차가 전 세계 23개국에서 신차 판매의 5% 이상을 차지하는 티핑 포인트를 통과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당수 완성차 제조사들이 10년 안에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 각국이 앞다투는 새로운 경제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